저렴하게 사서 회사의 자산으로 활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반갑습니다. 밥소장의 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사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옥을 제가 경매로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까지는 알려드렸고, 이어서 저희 채널이 경매 전용 채널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 사옥을 어떻게 리모델링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여기 건물이 저희 사옥인데요. 밖에서 보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쪽에 리모델링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가 건물 옥상에서 본 전경이에요. 되게 좋아 보이죠? 그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높이 이상의 건물들이 없어 보이는 거고요. 뭐 사실 지금까지 여기서 한 1년 넘게 있으면서 올라가서 이 전경을 구경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전경은 좀 의미가 없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여기가 입구고요. 입구인데 밖에서 본 거고, 여기가 문입니다. 여기가 문이고, 그리고 요 옆에 이쪽 구간이 105호 구간이에요. 105호. 105호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도 저희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쪽 부분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시면 여기가 복도 구간, 여기는 105호 구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여기 너비는 총 한 5m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는 절반은 105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 문을 자동문인데, 자동문이 열리고 나면 안쪽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인포메이션이 있긴 한데, 이 구간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희 건물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의 구간이 저희 건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것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한 200평 정도를 받았잖아요. 200평 정도의 규모 중에서 안쪽에 지금 현재 상태를 보여드리려 하는 건데 구분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약간 높아지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옆으로 보면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긴 계단이 되어 있어서 여기 위에 왜 올라가도록 되어 있나 봤더니 이쪽에 별도의 별실을 마련한 것 같더라고요. 별실을 마련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살릴까 아니면 다 철거하고 새로 할까 하다가 이 부분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리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구간의 오른쪽에 여기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별실과 옆쪽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길게, 아주 길게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 화장실은 이쪽에 여자 화장실 그리고 이쪽에 남자 화장실, 이렇게 화장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떤 공간이냐면 통으로 되어 있어요. 통으로 되어 있었고, 이쪽이 조금 작은 구간이에요. 밑에 이따가 평면도를 보여드릴 텐데 좀 작은 공간이고, 이쪽이 조금 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의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쪽은 큰 공간, 반대편으로 제가 찍은 거죠. 이제 몸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찍은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은 기둥들이 이렇게 나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되게 높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층고가 5.3m 정도쯤 되더라고요. 여기 보가 지나가는데, 보가 지나가는 구간은 4.8m, 그리고 보가 없는 구간은 5.3m, 그리고 여기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스프링쿨러 라인들이에요. 이 스프링쿨러 라인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있어서 유일하게 목적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에어컨이에요. 이 에어컨은 사실 저희가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원래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붙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물들은 다 제 겁니다. 다 제 건데 요거는 본인 거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제가 또 어떻게 했는지 또 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했어요. 공사를 시작했는데 우선은 철거부터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래서 우선은 철거를 할 부분들은 철거를 하고, 여기 웬 무대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무대 같은 것도 제가 철거를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지금 현재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철거하는 동안에는 전기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에 일부 전기를 철거할 때만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맡아가지고 여기 관리동에서 제공해주는 전기를 연결을 해서 이거 철거하는 동안에 별도의 등을 켜서 철거를 진행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불을 켜서 여기가 무대가 있던 부분이에요. 푸드코트 같은 곳인데 무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운영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실이 이렇게 크게 있었잖아요. 화장실이 크게 있었는데 이 화장실 부분이 되게 넓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여기 안 보이겠지만 5, 6, 7개의 여자 화장실에 좌변기만 7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남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좌변기가 한 4개, 5개 있고, 그리고 소변기도 또 있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 저희가 이렇게 직계획을 하거나 이런 식당을 운영할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이렇게 많이 없고, 제 계획은 남자 화장실 하나만 여자 화장실하고 남자 화장실로 다시 나눠서 화장실로 쓰고, 이 부분은 색다른 거를 준비해보자 해서 이쪽에 있는 여자 화장실을 다 철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전기가 들어왔죠. 전기가 들어온 거는 저희가 전기 사용 허가를 내서 일부의 전기를 쓰는 것 뿐이고요. 별도의 전기는 저희가 사용 승인부터 해서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를 간단하게 임시로 연결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긴 본격적으로 철거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가 작은 구간, 이따가 보여드릴 지도의 작은 구간은 여기 밑에 있는 2개의 사진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위에 있는 사진 2개는 넓은 구간에 대한 이제 철거 사진입니다. 이걸로는 잘 모르시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에 여기 위에가 160평, 그리고 밑에가 57평에서 합해서 한 200평 넘게 나오는 구간이고요. 여기 입구에 아까 말씀드렸던 5m 정도 중에 절반이 제 땅이다, 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시 조금 더 구분해서 보자면, 여기 위에 있는 2군데가 넓은 구간, 철거가 다 되고 나니까 시원하게 보이죠. 160평처럼 보이십니까? 여기 무대도 다 철거를 했고요. 그리고 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여기가 층고가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는 데와 요 밑에 바닥이 있는 데가 조금 높이가 있죠. 이 높이가 사실 실제로 이 구간이 어떻게 사용됐던 거냐면, 푸드코트에 식당이 있던 구간이었어요. 푸드코트에 식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오수가 지나다닐 수 있는 배관을 좀 깔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높이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다 까가지고 평지로 만들려고 하다가 요건 계획을 수정해서 이 부분을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했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도 지금 넓은 구간에 있는 공간입니다. 제일 넓은 공간이고요. 여기는 한 60평 정도의 공간을 통으로 쓰려고 이렇게 높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층고가 5m30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층고에 5m30을 그대로 다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쪽 구간은 밑에 있는 작은 구간이에요. 작은 구간은 사무실로 쓸 예정이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끝부분에는 주방 칸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드도 있고요. 후드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쪽에 창도 있고 하니까 이쪽 2 공간을 조금 휴게 공간과 대표실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쪽도 지금 깔끔하게 다 철거가 된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사무실로 쓰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어요. 층고가 높으면 장점도 있죠. 개방감도 있고, 그리고 일하는 데 있어서도 쾌적할 수도 있긴 한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사무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쾌적하게 일하기 위해서 냉방이나 난방을 계속 틀어야 되는데, 층고가 높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냉기야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은 편이지만, 반대로 겨울에 위에서 난방을 틀었을 때 난방이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위에만 있는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난방의 효율 때문에 이렇게 5.3m나 되는 높이를 다 사무실로 쓰는 거는 조금 불리한 얘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 절반 정도만 쓰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다른 용도로 쓰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복층으로 쓰면
어떨까? 복층으로 쓰면 여기 밑에가 한 50여 평 되는데 거의 100평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물론 저지르면 참 좋겠지만 이걸 좀 알아보니까 사실 복층으로 하게 된다면은 용적률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이 늘어나게 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이제 공용 공간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복층을 만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복층을 만들게 되면 좀 불법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운 나쁘면 걸리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고, 다만 여기를 천장을 다시 막아가지고 이렇게 썼을 경우에 어떤 형태가 되냐면 스프링클러가 저기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스프링클러에서 별도로 다시 스프링클러를 다시 밑으로 더 내려가지고 밑에도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선을 그냥 땡기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화재가 칸막이 있는 위쪽에서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위에서도 또 스프링클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를 증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별도의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선 외에 별도의 스프링클러를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관을 또 매립을 했고요. 관을 설치를 해서 밑에 부분에도 스프링클러들을 호수를 내려가지고 여기 천장을 막게 된 다음에 천장에서도 다시 스프링클러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쪽을 다락이라고 하면 다락 위에서도 스프링클러가 나올 수 있고 밑에 저희 사무 공간에서도 스프링클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위쪽에 160평 정도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을 저희가 하는 센터를 만들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57평은 사무실로 쓰겠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원래 카페 휴게 음식점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백다방이나 뭐 이런 그 메가 커피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볼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지금 여기 구간이 약간 단차가 있는 공간이었어요. 단차가 있는 공간이 여기였고, 그리고 이쪽도 단차가 있는 공간이 있었죠. 여기가 푸드코트 했었을 당시에 각자의 주방 구간이었죠. 주방 구간이었는데 여기를 살리는 형태로 단차를 다 까지 않고 그냥 살려버리는 형태로 계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형태가 이겁니다. 지금 저기 한 요 부분이 한 60평 정도 되는데 60평을 아까 가상스포츠 체험실이라고 해서 멀티짐을 만들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쪽 구간에 단차가 높은 곳을 반을 잘라서 창고를 만들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 멀티짐을 촬영할 수 있는 방송실과,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체육용품이라든가 놔둘 수 있는 준비실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로비를 통해 가지고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쪽에는 별도의 체력 측정실, 그리고 여기는 유아 스포츠실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 약간 올라가 있던 별도의 룸이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는 GX룸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크게 있었던 공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 화장실 큰 공간 중에서 이 부분은 오감 놀이터로 만들자라고 했고, 여기 남자 화장실을 반으로 잘라서 여기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또다시 나눠서 써보자. 여기는 저희가 원래 공용 공간이라고 해서 이 건물 자체에 있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요. 이 화장실을 사용하면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또 체험도 해야 할 때 좀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여기서 사무실을 쓰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만의 화장실을 쓰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여기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공간은 사무실 공간 중에서 약간 단차가 있는 공간을 둘로 나눠가지고 대표실과 탕비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의실 공간과 그리고 사무실도 이렇게 통으로 쓰면 구획 나누는 게 오히려 좀 어려워서 이렇게 반을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는 강화유리 벽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간을 나눠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구분된 구간 있잖아요. 구간을 이제 GX룸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화장실을 저희가 오감 놀이터와 화장실로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차가 높은 공간을 준비실과 창고로 둘로 나눠서 사용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쪽 제일 밑에 보시면 대표실과 탕비실도 여기 단차가 있는 구간을 까지 않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용을 해보려고 그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렇게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배선도도 좀 미리 생각을 해놓고 인테리어를 맡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 전선과 그리고 전기와 그리고 통신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좋은데, 이런 형태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설계나 이런 걸 다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 맡길 때에도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을 해서 좀 원하는 결과들을 하시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CCTV 선도 다 전부 다 랜선을 깔아가지고 랜선을 통해서 POE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그거는 별도의 전원을 넣지 않아도 랜선 하나만 가면 카메라가 전원을 공급받아가지고 카메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16개를 설치를 하는 형태와, 그리고 메인 통신 시설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메인 통신 시설을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터넷 모뎀 그리고 CCTV를 달 수 있는 형태, 그리고 NAS, 뭐 스위칭 허브, UPS 뭐 여러 가지를 달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사무실이기 때문에 제가 10기가 인터넷을 좀 써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기가 스위칭 허브를 사서 여기에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나 여기에서 체험할 때 좀 원활한 인터넷 속도를 보장받고 싶어서 이렇게 설계를 했고, CCTV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외주를 줘도 충분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마존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전부 다 16채널을 직접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K가 되는 카메라 6대와 UHD급의 카메라 10대를 사가지고 16대를 배치를 했고, 거기에 전선만 다 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드까지 충분히 구매를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침입 방지라든가 이런 서비스들은 별도로 계약을 더 해서 이 부분을 좀 총괄로 하게 되면 되게 저렴한 값으로 저희가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인터넷선을 어떻게 필요하냐, 인터넷 라인들은 이렇게 좀 빼달라, 몇 구를 빼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 써야 되는 인터넷 라인 개수기 때문에 충분히 세 군데의 섹터로 나눠 가지고 라인들을 좀 깔아달라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요게 라인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캣5부터 해서 캣6, 캣7, 지금은 캣8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뭐 부동산 채널에서 다룰 내용은 아니고 어쨌든 선도 가급적이면 좋은 걸 넣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는 캣6 정도예요. 근데 저는 캣7 정도의 좋은 선을 깔아가지고 10기가비트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깔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콘센트를 어떻게 달 거냐, 콘센트를 천정에 달 거냐, 벽부에 달 거냐,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달 거냐에 따라서 위치도 다 잡아 드렸고요. 그래서 인테리어와 전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다 만들어주면 의사소통이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등 부분들도 천정에 어떤 전등을 어떤 종류로 어떻게 깔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다 그려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등을 어느 콘센트의 위치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미리 이렇게 좀 설계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통합적으로 스위치를 달겠다라는 부분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스마트 사무실을 만들고 싶어서 그냥 스위치를 만든 게 아니라 앱에서도 다 제어가 가능하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전기를 끄지 않고 갔을 때에도 이 전기를 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기능을 집어넣는 것들을 다 설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도에서도 다 반영이 된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에어컨도 어떻게 에어컨을 설치할 건지, 아니면 스탠드를 할 건지, 아니면 작은 것들을 할 건지, 아니면 큰 것들을 할 건지. 지금 여기 멀티집에 보면은 제가 초반에는 이거를 냉방 에어컨만 달고, 그리고 돈풍기라고 해가지고 펠렛을 때우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면 공장이기 때문에 이게 또 멀티집 같은 경우는 되게 공간이 넓고 높잖아요. 그래서 높은 구간들을 다 따뜻하게 하려면 펠렛 돈풍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전기 돈풍기라고 해요. 이렇게 약간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 곱창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냉난방기가 같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 에어컨으로 충분히 다 가능해서 이 부분은 이제 준비만 했다가 말았습니다. 이렇게 큰 공간을 할 때는 사실은 인버터 시스템 에어컨이 필수인데, 요즘 에어컨들은 다 이런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체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체크를 하면서 이 에어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방마다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바닥 재질은 뭘로 하고, 벽에는 뭐 어떻게 하고, 지금 멀티짐 같은 경우는 안에서 아이들이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단독 건물에 저 혼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10cm 정도의 방음을 쭉 다 돌렸습니다. 다 돌리고, 그리고 방음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차음 고무부터 시작해서 미네랄 울이라고 했죠. 미네랄 울이라고 하는 되게 차음과 방음에 좀 뛰어난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합판과 석고보드를 대가지고, 흡음은 생각을 안 했고요. 흡음과 방음이 있는데 소리가 나가지만 않게 하는 형태는 방음이고요. 소리가 튀어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흡음에 대한 이슈인데, 흡음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에서 떠들면 이제 소리가 울리는 것들은 별로 간섭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체험 공간을 조감도를 꾸며 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문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방음문을 구매를 했어요. 이 문짝이 2개짜리인데 방음문 하나만 해도 한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을 닫으면 밖에서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참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룸이고요. 뒤로 넘어가서 체력 측정실과 유아 스포츠실, 그리고 창고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체력 측정실 같은 경우는 저는 자동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밖에서 다 잘 보이게. 그리고 유아 스포츠실은 바닥에 좀 안전한 매트를 깔아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할 때도 문제가 없게끔 하고 싶었고, 여기 창고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감도로 꾸며본 내용이고요. 이게 실제로 마지막에 됐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화장실을 어떻게 나누겠느냐. 원래 여기가 남자 화장실, 여기가 여자 화장실이었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여기 좌변기 부분들은 살리고요. 이렇게 나눈 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변기를 2개 더 다는 걸로 해서 남자 화장실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이렇게 꾸며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오감 놀이터실이긴 한데, 여기에 지금 이미 타일이 다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처럼. 그래서 타일과 방수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여기 부분들을 물을 채워서 오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집어넣고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마련을 했고, 여기에 또 별도의 좌변기가 있던 공간들을 활용해가지고 물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샤워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바꿔서 사용을 해보려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GX룸 같은 경우는 약간 원래 층고가 있던 부분들을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뜯어서 고친 게 거의 없고, 여기 시스템 에어컨만 하나 집어넣는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 구간 같은 경우는 층고를 천장까지 다 쓸까 하다가 이 부분도 천장 공사를 다 같이 하면서 이쪽도 같이 막았어요. 막아가지고 되게 높게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올라가면 5m 정도인데 한 3.5m 정도까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방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 또 GX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감 체험실 보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보이실 거고, 여기가 GX룸을 밖에서 봤을 때, 그리고 화장실 가는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리고 여기가 로비, 그리고 천장은 5m까지 뚫지 않고 여기서 적당하게 막아가지고 3.5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막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사무실 공간인데,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가 10m고요. 여기까지가 18m 정도 나옵니다. 18m. 그러니까 되게 넓죠. 여기도 50평이 넘는 공간인데, 여기에 기둥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회의실로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렇게 강화 유리로 막아가지고 시선적으로는 개방감이 있게 했고, 실제로는 여기서 일을 하거나 여기서 일을 하거나 여기서 일을 할 때 소음들이 통하지 않도록 좀 차음해주는 형태의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도 약간 막아가지고 여기 한 2m 정도만 개방을 하고, 여기는 좀 막아가지고 여기는 손님들이나 이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쉬거나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탕비실과 대표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 조감도도 만들어 봤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기존에 있던 복도 구간인데, 이게 처음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으로 썼잖아요. 통으로 푸드코트처럼 썼는데, 원래 이 건물의 구조상으로는 여기가 공용 복도예요. 공용 복도를 이 앞전에 쓰셨던 분들이 불법으로 점거를 하고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사서 제가 쓸 수 있는 공간만 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공용 복도로 다시 살려놨는 형태고요. 그리고 여기에 회의실이 밖에서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선 다시 차단을 하게 되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회의실을 꾸며놨고, 회의실 옆쪽으로 여기가 적객실, 그리고 여기가 A팀, B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총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면 대표
대표실과 탕비실로 나눠가지고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105호 구간이 있죠. 105호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원래 통로인데 이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복도 구간이고 원래는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 공간인 이 구간은 제가 쓸 수 있는 105호 구간을 이렇게 카페 형태로 해서 백다방이나 메가커피나 이런 걸 좀 집어넣어 볼까 해서 이제 생각을 했던 구간인데 실제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것까지 운영하기에는 좀 버겁다 생각해서 일단은 좀 보류, 그냥 빈 공간으로 놔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인테리어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기가 멀티짐이라고 말하는 체험실 공간 60평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오감 체험실이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인데 현재 완성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드리지만 실제로는 여기 물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로비, 이제 입구 쪽이고 이제 층고는 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5.3m보다는 좀 낮게 이렇게 잘라놨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설치했던 형태로서 전체 사무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사무실 공간입니다. 바닥재도 아주 이쁘게 잘 깔아놨고요. 그리고 책상도 꼬아서 이렇게 설치를 잘 했습니다. 여기가 A 구간, 여기가 B 구간, 개발자들과 운영팀 그리고 디자이너 일을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표실입니다. 되게 거창하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소박하게 대표실도 꾸며놨고, 그리고 반대편에 여기가 기억나십니까? 기존에 있던 후드를 그대로 활용을 했어요. 그대로 후드를 활용해서 여기에 끓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놓고, 그리고 냉장고 집어넣고 여러 가지를 집어넣어서 싱크대도 집어넣고 해서 여긴 탕비실로 해서 아일랜드식으로 해서 싱크대도 짜놓고요. 이렇게 구성하고 나니까 밖에도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있는 간판도 집어넣고, 밖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자체가 다 제 거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1층 구간의 일부와 제가 이제 사용하는 구간은 이 중에서 한 200평 정도 된다는 거지만, 실제로 이 앞전에 쓰시던 분이 여기를 다 간판을 본인이 했기 때문에 관리단의 허락을 맡아서 저도 그냥 이 부분을 다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밤에 보면 되게 예쁘죠? 전등도 들어오고 LED를 박아 넣었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되게 좋은 그런 건물을 다 가진 듯한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기분이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매로 사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테리어 했는 것까지 저희가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키즈 카페도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저렴하게 사서 회사의 자산으로 활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기에 대해서 참 좋고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